작품에서 이러한 것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독특하죠. 보통 작가들은 작품에서 뭘 해야 된다고 막 주장하면서 자기 삶에서 그걸 실천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최욱은 거꾸로 그토록 자신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서 남을 돕거나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면서 작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주장을 최대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최욱의 매력이죠. 겨우 44년을 살았어요. 44살을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작품과 변화를 보여줬을까? 이것도 흥미로운 일인데, 왜냐하면 작가가 뭐 톨스토이처럼 1828년에 태어나서 1910년까지 살았잖아요. 이런 작가나 도스토옙스키처럼 1821년에 태어나서 81년, 60년을 살거든요. 이런 작가나 이런 분들은 뭐 청년 때 글을 쓰다가 중년, 장년, 뭐 노년 가면서 작품 세계가 변화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도 초기작에서 워낙 뛰어나기도 했지만 이 소설이라는 장르 안에서 그렇게 체홉만큼 변화를 보여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체홉은 이 시기를 4개로 나눠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체홉이 태어나서 16살이 됐을 때 아버지가 망합니다. 따간로그에서 자파상하던 아버지가 망해서 가족이 모스크바로 뭐 도주하다시피 도망을 가요. 모스크바에서 빈민촌에 살거든요. 큰형은 아까 모스크바, 작은형 둘 다 모스크바에서 대학을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빈민촌에서 살고 있는데 체홉 혼자 따간로그에 남아서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좀 더 공부를 하죠. 고학을 하죠. 일찍부터 고학이 시작돼요, 체홉은. 그러다가 모스크바 의대에 진학해서 와보니까 큰형하고 둘째가 그렇게 생활력이 없었어요. 뭐 알코올 중독이고 정신질환도 좀 있고 좀 그렇게 불안한 환경과 사회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흔히 겪게 되는 불행을 두 형은 겪었던 거죠. 근데 체홉은 올라와 봤더니 가족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근면성실하게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의대 공부가 그때도 많았거든요. 우리 지금도 힘들지만 공부 끝나고 밤에 글을 써가지고 그 짧은 글들을 여러 잡지에 팔아서 유머 잡지나 시사 잡지나 이런 데 팔아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해요. 그게 안토샤 체혼때 시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안토샤 체혼때 시절은 체홉이 모스크바 의대에 가서 그 본격적으로는 문학 작품을 쓸 때까지 모스크바 의대 4년 끝나고 지역 병원에서 일하던 의사생활 3년 이렇게 한 7년, 8년 정도를 안토샤 체혼때로 지냅니다. 안토샤 체혼때는 체홉이 썼던 필명인데 이것 말고도 필명이 여러 개를 썼어요. 그래서 이 시기의 작품을 정리를 못해요. 체홉이 썼다고 여겨지는 걸 다 모았지만 어쩌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게 항상 따라다니죠. 왜냐하면 무슨 필명을 써서 어디에 발표를 했는지를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열심히 써서 열심히 원고료를 벌어서 먹고 살았어요. 당연히 가난했겠죠. 그런 잡지에 원고를 써서 팔아서 뭐 얼마나 이렇게 큰 돈을 벌었겠어요. 근데 그 시기에 체홉에게 어떤 훈련이 됐냐면 작가로서 이게 편집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구하고 청탁을 하면서 이 관계가 유지가 되니까 어떻게 썼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글쓰기 연습을 해요. 짧게 쓰고 재밌게 쓰고 시사성을 담고 이렇게 어렵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글 쓰는 연습을 하다가 1876년 그때쯤 좀 더 진지한 단편들이 짧은 글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좀 주목을 받습니다. 그 전에 그 체홉이 제가 썼는데 멜리포메나 이야기라는 자기가 쓴 유머집을 모아갖고 한번 책을 내요. 자비 출판을 한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더 지나서는 주변의 평론가들 중에서 누군가가 체홉의 재능을 눈여겨보기도 하고 조금 더 진지한 글을 쓰면서 자파점이라는 단편집을 또 한 번 냅니다. 그래서 1884년, 86년 이렇게 2번 본인의 작품집이 한 번씩 나와요. 한 번씩 나오고 나서 이제 1887년, 8년에 본격적인 문학 작가로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해요. 그 기점이 된 작품을 스텝이라고 보는데요.
스텝이란 작품도 20세기 중반 이후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탈리아에서 영화도 만들고 했더라고요. 이 스텝으로 시작해서 1887, 8년, 9년, 10년, 11년, 91년까지 1888년에서 91년까지를 안토샤 체혼때를 빼면 1기로 보고요. 92년에서 한 98년까지를 2기로 봐요. 이거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92년에 체홉이 모스크바 근교 멜리호보라는 데 집과 토지를 좀 사요. 일종의 뭐 영지라고 말하면 좀 우습지만 하여튼 토지와 집을 사서 거기서 이제 가족들하고 부모님하고 여동생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정착을 하는데, 처음에 저는 작가들이 특정 지역에 집을 짓거나 살 수도 있는데 이걸 무슨 작품 세계를 구분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시기로 보나 했어요, 예전에 공부할 때. 근데 이제는 이해가 되는 게, 체홉이 태어나서 어쩌면 그 가족이 처음으로 자신들의 집과 토지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계속 모스크바 빈민촌에 있다가 조금 나은 데로 갔다가 이러면서 떠돌면서 살다가, 그래서 이 멜리호보 기간 동안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진료, 의료 봉사도 하고 또 뭐 학교를 짓거나 도서관을 짓거나 도로를 내는데 또 기부도 하고 기금도 모으고 이러면서 굉장히 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또 하나의 특징은 체홉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면서도 작품에서 이러한 것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독특하죠, 체홉에. 보통 작가들은 작품에서 뭘 해야 된다고 막 주장하면서 자기 삶에서 그걸 실천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체홉은 거꾸로 그토록 자신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서 남을 돕거나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면서 작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주장을 최대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체홉의 매력이죠. 1898년까지 멜리호보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폐결핵이 심해져요. 예전에도 폐결핵이 좀 있었는데 이때 너무 심해져가지고 얄타로 요양을 내려가죠. 그래서 1899년부터 아마도 1904년까지 얄타에 있거나 유럽에 있거나 하면서 요양을 하면서 이 마지막 5년에 또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때 또 걸작들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1904년에 죽게 되는데, 이렇게 제가 안토샤 체혼때 시절을 빼고도 1기, 2기, 3기로 나눴는데, 그 불과 한 20년 채 못 되는 기간 동안 한 작가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가 싶을 만큼, 초창기에 체홉이 처음 쓰겠다, 본격적인 문학을 쓰겠다 했을 때는 아직 선악의 구별이나 뭐 좋은 등장인물과 안 좋은 등장인물을 좀 대비시킨다거나 이런 게 조금 남아있긴 했어요. 이 앞에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작품에서 또 뚜르게네프나 뭐 이런 정말 거장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작품의 특징이 체홉의 작품에서 조금 남아있긴 했어요. 그런데 멜리호보에 와서 쓰기 시작하는 이 중기 두 번째 시기에 와서는, 안토샤 체혼때를 빼면 첫 번째 시기, 두 번째 시기죠. 이 두 번째 시기에 와서는 체홉이 드디어 본격적인 본인의 특징을 드러내요. 이때 아주 명작들이 나옵니다. 뭐 육호실, 문학교사, 검은 수사, 로실데 바이올린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시기에서 체홉은 드디어 자신의 특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요. 작가가 무엇이 옳은지 끝까지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등장인물들이 왜 이러는지도 모호해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소설하면 생각하는 주인공, 사건 뭐 있잖아요. 그런 소설의 기본 요소, 특징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처럼 느껴지는 산문 속에서 그래서 이거를 뭐 분위기 소설이라고도 얘기를 하던데, 이미지나 이런 그런 것과 거의 이렇게 비슷한 요소나 혹은 그보다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 이렇게 쓱 내려가면서 서정성이 강조되는, 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소설을 써요. 그래서 이 시기에 비판하는 당연히 그 1880년대, 90년대 러시아에서
그 사회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평론가들 입장에서 체홉의 소설은 이게 결론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떤 주인공이 왜 이렇게 됐다는 그래서 지금 작가가 주인공 중 누구 편을 드는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의 이야기인가 하고 읽었는데 아닌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데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모호하게 혼재되는 그런 독특한 소설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생각하는 현대 단편의 특징이 이런 거죠. 중간에 들어가서 시작했다가 결론 없이 중간에 나오는 시간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체홉의 단편 세계의 특징이 이때 확립이 돼요. 정말 유커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진짜 러시아 사회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없는 게 아닌데 이건 그냥 어느 사회에 가도 러시아가 아니라 어느 사회에 가도 어느 시대에 가도 맞는 또 부조리급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런 체홉의 정말 현대적인 특징이 중기에 확 나타납니다. 그러다 후반에 가면은 무르익죠. 그래서 뭐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이나 앞에서 얘기했던 이 특징들이 훨씬 더 무르익어서 훨씬 더 원숙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뭐 골짜기 이런 데서 그야말로 야 이거는 시냐 소설이냐의 경지로 가는구나 하는 그런 아주 원숙한 그러면서도 소설의 특징을 잃지 않는 그런 원숙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단편으로 1기, 2기, 3기를 말씀드렸어요.